22일 시장이 끔찍했지만 브리핑을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미증시가 잘 끝났어요. 미증시 잘 끝나서 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좋을 줄 알았거든요. 항상 엇박자 나네요, 요새, 그죠? 다우선업이 2.15, 나스닥 2.51, 뭐 이렇게 잘 올랐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증시 좋겠다. 오늘 이틀 살아나겠다. 근데 어제 살짝 올려놓고서 그냥 뺐죠. 영국이 좀 안 좋아요. 1.32, 프랑스 좀 안 좋고, 유럽 증시 좀 안 좋죠. 유럽 물가지수 사상 최대를 찍은 데다가, 또 유럽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파업 얘기가 좀 있죠. 철도 파업, 벨기에 같은 항공 이쪽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수 선물이 좀 크게 밀렸다가 살짝 돌아졌네요. 아까 좀 많이 밀렸었어요. 1.88 떨어졌었나? 좀 돌아졌는데 좀 더 이상 밀리지 않기를 바라보고, 오늘 미증시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미증시 떨어져도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정도, 또 내일은 또 기술적 반등 정도,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를 아직 못 돌려놨어요. 기술적 반등 정도 해서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또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저 아까 환율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뛸 수 있지, 그죠? 야,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1297원에 막아냈는데 계속 최고점이에요. 계속 최고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시장이 완전히 직격탄이 돼, 직격탄이,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그죠? 박재님 어서오세요. 나인님 어서오세요. 자, 코스피 올해 이번 달 한 달만 12.77% 빠졌습니다. 14년 만에 월가 최대 낙폭이에요. 내일 빠지면 더 힘들겠죠. 내일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거래 융자가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9조. 이게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완전 지금 반대 매매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기관도 오늘 투매를 했고, 기관까지 같이 파는 바에 더 심해졌어요. 비투를 한 개인분들도 많이 강제 청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액이 2천억 20조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신용으로 뭐 이렇게 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지금은 철저하게 뭐 모아가더라도 현금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년치 연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995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이 제가 알기로 2,500개인데 그 중에 990개, 1000개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거의 다 신저가 찍은 거니까 뭐가 살아남았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2년 만에 22만원대가 왔고, 빅테크 카카오하고 네이버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도 57,000원대 또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53,000원 오면 안 되는데 왠지 막 저한테 올 것 같고, 역시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신저가를 찍었죠. 리스크가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해상운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해상운임이 다시 좀 오른다고 그러네, 그죠? 해운주도 움직일 수 있을까 원인이 나오는데, 자, 이런 기사들은 항상 참조참고사항이랬죠. 다 참조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추세를.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추세가 많이 깨져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200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많이 안 팔았어요. 기관은 790억 팔았는데 이 물량을 전부 다 개인이 받았죠. 이게 리스크예요. 이게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이제 500억, 결국 그 기관이 600억 정도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양시장을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여신님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7시 반에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른님 어서 오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양을 팔면서 지수 자체가 제가 월봉에서 5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깼을 때부터 리스크가 있는 거고, 20개선 깼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박스권을 제가 예상했거든요. 20개선까지 왔다 갔다 하겠다는데, 그냥 밀고 내렸어요. 여기는 더구나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776포인트예요. 어제 살짝 깼길래 위험하다 했더니 그냥 밀고 내려왔어요. 지금 저점이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5개월 선의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725포인트거든요. 아참 진짜 여기까지 왔다 갈 거 아니라 무섭긴 해요. 그죠? 1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주봉에서도 제가 권하는데 여기를 그냥 이탈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20년도 10월 30일 속한 주가 최저점이 766포인트를 찍었어요. 여길 깨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 변곡점까지 오게 돼도 거의 700피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본 게 맞고. 자, 코스피도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밀고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거 변곡점이에요. 이 자리는 지지선이 될 거예요, 아마. 예전에 여기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보시면, 한 3달을 못 뚫었어. 언제냐면, 20년도 8, 9, 10, 이렇게 3달 동안 여기를 못 뚫었어요. 여기 다시 깨고 내렸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이번 달 종가상 반드시 저 위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얼마냐면, 정확히 2,340포인트예요. 2,340피를 무조건 위로 올려놔야,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저점이 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당연히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올려드렸고 이따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살펴볼 거고 건설기에 관련주를 잠깐 볼 건데 많이 밀렸죠. 뭐 오늘 이렇게 파랗게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요. 시노팩스만 유일하게 시노팩스만 잘 살아났더라고요. 데모도 좀 살아났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조코이 인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대. 그래서 평화협상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마냥 좀 이게 쉬워 보이진 않죠. 평화협상이라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친구들도 월봉에서 보면 이 5개선 이거 깨잖아요. 시켜서 다시 5개선까지 와있고 5개선이 오면 현대건설기 같은 친구들도 좀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 상태에 많이 밀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시켜서 깨면 안 돼요. 32,700원 다 와가요. 그러니까 내일 반등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 반등 못해주면 이렇게 20주선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장 무너지는 거에 비하면 잘 받쳐주고 있는 편이에요. 다시 지하권인 240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이건 좀 살아났죠, 이 친구. 이거 좀 위험했었는데 아직도 20개선 위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번 저점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저번 주에 저점이 19,600원인데 지금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이런 자리만 안 깨면 현대일렉트릭도 좀 상황이 좀 좋아요. 거래량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DI파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손절치긴 했는데 월봉에서 20개선 각도가 세서 그래요. 항상 각도가 세게 되면 무너질 때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각도가 센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대바닥까지 밀릴 확률이 있어요. 여기가 거의 얼마냐? 1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11,400원대까지 위험한 자리가 되고 KH건설 같은 경우 월봉에서 5개선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와있죠. 여기만 안 깨면 매수할 만해요. 근데 깨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자리까지는 거의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예전에 뚫어진 매물대예요. 다 토해낸 거니까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한 거예요. 대량거래 싫으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게 올라간 친구는 아닌데 이런 자리들 깨지 않으면 역시 KH건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수님 지금 오늘부터 7시 반이 아까 공지사항 올려드렸었어요. 네, 오늘부터 7시 반에서 8시 30분까지 혹시 못 보셨어도 재생 목록 가시면 항상 저기가 떠 있어요. 재생 목록 가시면 이 실방 영상 모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확인하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사무개발을 봅니다. 사무개발을 좀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완전 대바닥 치고 있죠. 이게 지금 사무개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코로나 급락하기 전에 이런데 여기로 왔어요. 여기 2하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 주식 많이 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가에서 한다고 막 들어가 버리면 어디가 밀릴지 모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추세를 좀 전환해 줄 때 원래 주봉에서 5선들 반짝을 해줘야 저는 완벽히 추세 전환을 보거든요. 아직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웬만한 종목들이 완벽하게 지금 추세를 다 깨놨고 또 추세 전환 해준 친구들이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크 있게 대비해야 되고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시장의 바닥이라는 거는. 종목의 바닥이라는 것도 못 맞추지만 시장의 바닥도 못 맞춰요. 제가 다 알려드렸죠. 저는 이게 전문가라는 걸 전 이해를 못해요. 왜? 주식의 전문가가 어딨어, 그죠? 왜 전문가가 없냐면 말이 안 되잖아.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걸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HLB 유튜버들은 다 저기 같대. 맞는 게 하나도 없대. 아니, 주식을 어떻게 맞춰? 저는 맞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 영역인 거예요. 대응 영역. 내가 어떻게 이 주식을 믿고 모아갈 건지, 아니면 손절할 건지, 비중을 줄일 건지, 현금화를 시켜놓을 건지, 아니면 이 회사나 펀더멘탈을 믿고 내가 꾸준히 살 건지, 다음 달에 또 월급 들어오고, 다음 달 월급 이 종목들을 계속 모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맞춰?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자, 현대수산인프라 코드 많이 밀렸습니다. 자꾸 신저점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시작 무너지니까. 맥심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여기인데, 지금 가격으로 5,100원이거든요. 깼어요. 깨면 더 열려있어요. 하방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신저점 계속 쓰고 있죠. 지금 현대수산인프라 코어만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버텨야 돼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기도. 가격 조정 기간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회복해줄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고. 자, SCNG 리어링도 우리가 예전에 이 바닥에서 보고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던 친구들이거든요. 다시 왔어요. 다시 제자리가 왔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그죠? 대바닥권까지 올 거예요. 대바닥 오면 또 사야지, 그죠? 2cm 더 사도 돼요, 사실은. 뭐 저기까지 더 깨면 더 전저점만 더 깨지 않으면 돼. 대신에 전저점 깨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한다든가 안 사면 되지만 전저점만 지켜주면 SC엔저니 같은 친구들은 좀 볼만해요. 자, 시노펙스가 제일 잘 살아났죠. 이 친구만 좀 팔팔해요.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그냥 주봉에서는 자,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어제 멤버분 중에 어떤 분이 시노펙스가 60주 나왔으니까 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리만 깨지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자리 안 깨고 잘 올라갔고 오늘 그 시장 안 좋은데도 자기 혼자 한 14%대 갔다 왔어요. 야, 몇 개 안 돼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원숭이 도창하고 나머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수산중공업도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리 자꾸 깨고 있죠.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수산중공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요번 주에 만약에 20주선 회복 못해도 위험해요. 이번 주를 잘 보고 회복해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밀렸는데 이거 대바닥이 변곡점이에요. 가격이 한 6,700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일 못 올라가면 이 친구도 이렇게 대바닥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안 조심할 게 없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좀 튼튼하게 하자고요. 그죠? 현금 보유 비중 많이 늘리고 튼튼히 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괜찮은 종목을 샀다면 그냥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것도 시장 살아날 때 다시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기도 합니다. 건설기의 관련주들은 앞으로 버리지 말고 바닥으로 밀렸을 때 한 번쯤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업계가 미국산 패널 이게 만들면은 4년간 7.8조 그러니까 미리 선고면 안 돼요. 구매한다고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앞으로도 상황이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시장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밀리긴 했는데 태양광 풍력은 저는 앞으로 그냥 꾸준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DN 같은 친구들 강하죠. 스장보다 엄청 강한 친구야 사실 이 친구. 여기 60주선 있죠. 이런 데만 안 깨면 SDN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직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S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물론 S에너지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지금 떨어져야 자리가 오는 거거든요. 월봉에서 보면 어차피 이 친구는 5개월선 근처 가면 참 매수 할만해요. 그래서 SNS도 5개월 근처 갔을 때 꼼꼼히 보시고 주봉에서 이렇게 제가 이곳은 깨면 이 변곡점 하나 있어요. 얼마냐면 자리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방으로. 그러면 4,300원쯤. 그래서 4,300원쯤 오면 SNS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 지난 시간에 너무 밀리죠, 지금. 여기가 대바닥인데 여기까지 오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걱정은 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박성호님.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우나도 갔다 오고 약도 먹고 영양제도 맞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주식으로 반등해줘야 시청자분들하고 매물이 좀 좋을 텐데 제가 반등하라고 해서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쩔 수 없죠. 언젠가는 잘 올라갈 거예요, 그죠? 다른 태양광 관련주 제가 어제 실방에서 올려놨고 재생 목록 가면 제가 잘 올려놨거든요. 사실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성희엔지도 바닥 오면 이 친구를 꾸준히 모아나가면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 폭력 관련주들 제가 유닛을 최고 제일 좋게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좋다고 해서 항상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자, 주식 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알려드렸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든 말든 누군가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럼 바닥에서 누군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지.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단지 지금은 싼 주식들도 폭락해가지고 너무 싸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산 것도 아니고 유닛을 그죠? 이런 데 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서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건든 거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월봉 바닥권에서도 이때가 언제냐면 19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1,100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500원에서 반토막 났죠. 월봉 바닥권에서도 반토막이 존재해요. 근데 월봉 고점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이 아니에요. 월봉 고점에 샀을 때는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래서 월봉 고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월봉 저점에서 유닛을 모아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심하게 밀리면 진짜 이런 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온다는 얘기는 꼭 유닛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닛은 저렇게 밀릴 거면. 해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월봉 바닥에 오면 또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제가 보는 이
그 신재생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너무 겁나거나 그러면 일단 손절 타이밍 놓쳤죠. 5개선 깰 때가 손절 타이밍이고, 자, 주봉에서 있어 밀고 내려올 때가 원래 손절 타이밍이에요. 원래는 딱 우선 깨는 순간. 근데 이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멤버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거나 20개월 선을 깼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절할 건지 아니면 비중이라도 줄일 건지,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이 친구를 믿으면 2달, 3달 내가 고생할 각오를 했는지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결정을 해놓고 손절할 건가 아닐까를 결정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2-3달 각오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단지 신용이나 이런 걸 많이 썼다면 그거는 본인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태형도 좀 많이 밀렸는데 이전 바닥까지 한번 왔어요. 여기만 아끼면 돼요. 내일부터 돌아나가주면 좋고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고, 자, 동국 SNC도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많이 밀리고 있죠, 이 친구.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저점이 4,800원인데 여기서 다시 뛰고 돌아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동국 SNC도 풍력 관련해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고, CS베어링 권리락 효과가 있죠. 떴다가 떨어졌는데 이 친구도 뭐 떨어지든 말든 꼬리 떨어지고 난리를 피든 딱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예전에 그 모트렉스 보니까 권리락 생기고 이거 찍고 그냥 날아갔거든요.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 어떻게 됐냐면, 그랬다고 CS베어링 날아갔잖아요. 전 몰라요. 마치스는 아닌데 권리락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짱 떨어지고서 이렇게 급등했죠. 그냥 상한가로 날아갔는데, CS베어링이 그렇게 되다 안 되다 우린 모르는데 단지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무상증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5개월 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 않으면 살만한 거죠. 그죠? 5개월 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지 않나 싶고, 목표가가 14,000 정도 되긴 해요. 자,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는데 대바닥까지 왔어요. 그죠? 이런 대바닥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 이제 늦었어요. 손절 타임 늦었기 때문에 아마 추세를 돌려놓기 시작하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전 생태계를 좀 살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올 920억 정도 일감 발주를 긴급하게 수락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뉴스가 원전 관련주들에게 좋은 흐름을 줘야 되거든요. 잘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잘 못 주고 있죠. 자, 두산에너비티가 원전 협력사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인데 잘 못 가는 이유가 그만큼 시장은 수급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깼어요, 자리. 자, 제가 두산중공 말씀드릴 때 심하게 맥시멈을 빌려서 여기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정말로 15,200원대가 올 수 있고, 15,2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매수해볼만 한 거라 15,200원대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은 좀 자리가 높아서 애매한데,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월봉에서 딱 20개서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일진 파운치가 높다고 그랬죠. 당연히 떨어지는 중이고, 월봉에서 봤을 때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와, 20개선까지. 그래서 20개선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쪽 산이잖아요. 왼쪽 산, 오른쪽 산.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왼쪽 산에서 사도 이렇게 20%, 30%가 존재해요. 시장이 급락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바닥과 왼쪽 산. 주식을 바닥에서 사버릇해야 되고, 왼쪽 산에 사버릇해야 다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전기주들도 많이 밀렸는데 어쩔 수 없죠. 원체 시장이 그죠? 거의 자, 광명전기가 5개월선에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부터 더 이상 추가로 밀리면 안 돼요. 추가로 밀리면 20개월선까지 그냥 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선 깨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반등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 반등해줘야 광명전기는 살아날 수 있고, 최소한 지하권으로 들어온 240선 안 깨야 되겠죠. 그죠? 자, 일진전기는 기본적으로 5일선도 안 깼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시장보다는 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재룡전기도 크게 안 밀리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시장 폭락하는 거에 비하면 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세명전기가 대바닥 같죠. 이 친구도 그냥 대바닥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모아 나가면 이 친구도 수익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아니고 제가 바닥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꾸준히 모아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단 바닥권에서도 10에서 40, 50% 이런 데까지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시장 무너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재룡산업도 간신히 지켜줬고 이런 자리들. 그죠? KBR 밑으로 또 깼어요. 1,700원 안 깰 것 같은데 이 정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죠? 이 친구도. 설마 이런 대바닥까지 오겠어요, 그죠? 시장은 폭락하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은 약간은 좀 조심해서 보자고요. 이전저점 깼으니까. 자, 가온전선도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최소한 이틀 전에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좀 상황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대한전선도 보면 딱 이서 붙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대한전선. 깨면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깨게 되면 밑으로 하방으로 더 열려 있어요.
예,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1779원인데 안 깨고 있거든요. 저거 깨면 안 돼요. 안 깨는 거 잘 확인하시고. 대원전선은 어차피 월봉에서 이식해서 가파를 때 위험하다고 그랬죠. 대한전선이 더 안전한 거예요. 대원전선보다는. 근데 이 정도면 대바닥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최고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 친구가 1,400원이건 여기도 깨운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1,400원 기준으로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하나 안 떨어지는 게 없죠. 그죠? 대형주 잠깐 보고 갈게요. 대형주 좀 보면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 자 진짜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가 변곡점이거든요. 여기가 52,890원이야. 와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한 비중이 크잖아요. 57,673원이 60개월선이에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수급개월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자 지지선. 삼성전자는 역대적으로 시장에 밀려도 60개월선을 웬만하면 훼손한 적이 없어요. 이때도 훼손하지 않았죠. 이때도 훼손하지 않았고, 요때 훼손했다가 돌려놓고 바로 돌아나갔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60개월선을 훼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상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60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깨면 53,000원까지 올 수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전혀 추세 전환 못 해놨죠. 제가 알려드렸죠. 이 자리는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에요. 저항선이 되고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즉 6만 전자를 돌파해줘야 돌아나가요. 추세는 엄연히 우하향인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신저가를 또 썼는데 당연히 많이 올라왔죠. 어차피 이 친구는 살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는 애초에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다고 봤거든요. 여기서도 못 사는 거고 지금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 선에 사야죠. 그죠? 이거는 대형주나 중형주나 똑같아요. 자, 어차피 추세 계속 깨고 있고, 자, 바닥 잡기가 좀 힘든데,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었는데 다 깨고 있거든요. 여기 지지선. 예전 저점 여기에요. 정말로 한번 잡으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65,000원. 카카오는 65,000원을 깨게 되면 하방으로 더 떨어져요. 65,000원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안 약해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박스권이라고 했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지켜줘야 돼요. 박스권 매매 간단해. 깨게 되면 크게 밀리고, 돌려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회사 행보는 좋아요. 좋은데, 단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대형주들은 하루하루 승부 보지 마요. 이 친구들은 그냥 꾸준히 월급 다 모아가는 친구들이고,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삼성 SDI가 어제까지 좋았는데, 어차피 이 친구도 제가 추세 우하향이라고 했죠. 우하향인 거예요. 어제 하루 올랐다가 좋았던 것 뿐인데, 5주선을 어제 돌려놨다가 못 돌려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하향이고, 저번 주 저점인 51만 8천원을 이렇게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1만 8천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22만 9천원. 와, 많이 떨어졌죠. 야, 여기 깼어요. 60개월 수급선이거든요. 여기를 깨서 밀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오냐면 정말로 18만원대 올 수 있어요. 18만원대. 18만원대 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하시고, 무조건 이번 달 종가상 60개선이 올려놔야 돼요. 23만원대거든요. 23만원 이탈할지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좀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섣불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하향이죠. 완벽히 우하향이에요. 그죠? 예전부터 그냥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네이버는 처음부터 살 자리가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는. 근데 어쨌거나 추세 우하향이니까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하거나 옆으로 가는, 즉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자, LG화학만이 유일하게 추세를 틀어놓은 친구인데 월봉에서 5개선 위협하고 있죠. 깨면 안 돼요. 55만 원이고 간시 지켜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이션 찍어요.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깨게 되면 다시 떨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딱 20주선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그나마 대형주 중에는 그나마 좀 추세를 틀어놓은 이런 친구고, 자, HMA 좀 걱정되는데, HM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식해서 밀고 내려올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려드렸듯이 모든 종목이 이식해서 훼손한다는 얘기는 주식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변곡점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히 24,500원쯤 돼요. 지금 다 와가죠. 자, 주봉에서도 제 선 하나 걸었어요. 이런 자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훼손하지 않아야 더 추가 하락이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인 거예요. 어떤 종목이 추세가 우하향하는 게 아닌 게 있겠어요. 다 우하향이에요. 단지 이렇게 이전 저점들, 이런 데를 훼손하지 않는 자리, 이런 데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하고 5,500억 정도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네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추세가 엄청 좋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안 본지 한참 살펴봐서. 손 못 대죠? 네, 못 대고. 5개선 깰 때 위험하고, 지금 아무리 계약권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20개선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는데 시간이 또 떨어졌네. 가격이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져요. 그치고 주봉 대바닥 여기죠. 저점이 딱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엔진에 계약을 했든 뭐를 했든 앞으로 뭐가 어떻건 간에 그냥 전저점 깨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훈하나텍은 이 정도는 바닥권이고 이 친구는 시장보다는 안 약하네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 이전 저점. 그나마 추세가 좀 살아있는 거고. 이 친구는 왼쪽 산, 오른쪽 산 아니에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기간 조정 끝내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괜찮은 거예요. 이 친구. 잘 버텨주는데요. 짧게 대응할 때 20선 안 뜨면 괜찮고, 대바닥은 안 깨야 되고, 그죠? 이렇게 20선만 안 깨면, 요런 자리만 안 깨면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검색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검색식이라는 게. 그럼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되지? 말이 안 돼. 동훈하나텍은 위치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5일선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 보입니다. 페이옥션이 어제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 어제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왔는데 한 주당 1대2 무상등자가 있죠. 뭐 이제 못 사죠 뭐. 그죠? 이래놓고 또 걸리라 볼 때 또 뜬다. 그죠? 항상 무상등자는 호재가 아니에요. 악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 뭐 이렇게 착각해서 올라가는 건데 쫓아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영화 관주들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요새. 그죠? CJ도 많이 떨어졌는데. 아휴, 가격을 올리든 뭘 어떻게 하든 뭐 시장 전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죠? 대형주죠, 영화 관주. 지금의 손절의 의미는 별로 없죠, 그죠? CJV가 결국 바닥권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매도 폭탄을 맞고 있어요, 전부 다. 공매도 폭탄을 맞고 있는데. 저는 게임주는 크래프톤만 생각이 나. 왜 그러냐면, 크래프톤이 유일하게 추세를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죠? 딱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바닥까지 올 수는 있는데 크래프톤이 그래도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전저점만 안 깨면 크래프톤이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오크로나라는 게 있나요? 세계 최대 낙농업체 갈락토올리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셔가 됐다네. 뭐 소재가 나오면 뭐하냐는. 어차피 오른쪽 산이죠. 어차피 오른쪽 산. 물려도 월봉 바닥에 물려야 돼. 여기 바닥에 물려도 손실폭이 한 20, 30%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잖아.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참천단장 얘기가 있네요. 11조 판매 아일리아? 잠깐 볼까요? 아유, 소재가 있어도 바닥 와가네요. 그죠? 이전 대바닥만 안 껴도 될 것 같다. 이전 대바닥만 하면 살만한데 이 친구? 세상 이런 자리는 잘 안 깰 것 같은데. 자, 추세 전환은 돼 있지 않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금 웬만하면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 추세를 다 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추세 전환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지금 주식 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바닥을 확인하려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5주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급락하다가도 얘도 같이 급락하겠죠. 우선이 돌파 안착하고 20주선까지 딱 올려놨을 때 이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 거의 다 깼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아까 월봉 바닥에서 올해 잘 분할로 모아가시는 분들이거나 월급 타서 따박따박 적금 지고 사가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 스윙이나 이런 걸 하실 분들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은 관망이 맞다는 얘기. 그죠? 관망이 맞다는 얘기. 그만큼 힘들어요 시장이. 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자, 월봉에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것 같긴 한 건데 요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 잘 지켜주고 있죠. 최소한 전월에 저점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저번 주 저점도 요렇게 여기. 시장 약한 거 요즘 강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하권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순간 반등하면 이런 데 갈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바닥은 좀 다져놓는 분위기고 전저점 깨면 안 돼. 대신 대바닥은 누구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원상명과 얘네부터 좀 별로로 봐가지고 일단 바닥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디텍 얘기가 있나요? 좀 차세대 뭐 얘기가 있는데 뉴스는 항상 참조 참고사항이죠. 와, 대단하죠? 이런 애 가방으로 열려는 있어요, 이 친구. 지지선은 거의 다 깨고 내려오네. 이때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대량거래 빵 터져.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자, 오늘의 저점만 안경 될 것 같다. 그죠?